이제 각 장소마다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된다. 삐뚤어진 벽면이나 평활이 안 맞는 벽면을 똑바르게 잡는다. 그때 많이 사용하는 자재가 여기 보이는 건 MDF라고 하는데 이건 어느 때 쓰냐? 하지에는 MDF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 공간에 조금 힘을 썼는데 이 공간이 이제 약간 그 고객님이 원하시는 약간 그 산뷰를 바라보면서 커피를 한 잔 먹고 약간 홈카페 같은 느낌으로 연출하려고 서비스로 딱 해드렸다. 오징어 아파 또는 뭐 꼬요 아파 굉장히 많이 사용된 자리입니다. 꼬요 아파, 오징어 아파. 내가 오징어는 아니고 지금 합판이에요. 끊어주세요. 이제 각 장소마다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된다. 소리가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곳은 차음 석고, 그냥 일반적인 주거 공간은 그냥 일반 석고,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또 방수 석고, 그 이외에도 방화 석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간에 맞는 석고보드, 공간에 맞는 자재, 마감이 뭐냐에 따라서 그 하지를 잡는 보드나 또는 자재가 달라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목 작업을 하게 됩니다. 목 작업의 주 목적이 레이아웃을 새로 짜고 삐뚤어진 벽면이나 평활이 안 맞는 벽면을 똑바르게 잡는다. 그때 많이 사용하는 자재가 석고보드, MDF, 뭐 합판 이런 것들로 이제 벽을 만든단 말이에요. 기존의 벽 위에 덧대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석고보드가 붙어 있는데 요 안에 단열재가 붙고 요 단열재 위에 석고보드가 붙은 형태입니다. 석고보드를 시공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다루끼라 해가지고 그 목상을 걸어가지고 거기에 타카를 박는 시공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본드, 그 석고 본드랑 폼 본드를 이용해가지고 벽면에 붙이는 떠붙임 방법이 있습니다. 떡가베라고 하죠. 틀가베, 떡가베. 근데 여기는 떡가베를 사용했다. 그 이유가 뭐냐? 틀가베를 사용하게 되면 다루끼가 3전이거든요. 3cm, 정확하게 2.8인데 거기에 석고보드가 붙게 되면 그냥 단순 수치상으로도 4cm가 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집이 좁으니까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실내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떡가베를 하거든요. 좁은 집에서는 떡가베를 보통 시공을 한다. 신축도 떡가베가 많아요. 근데 이제 떡가베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틀가베보다는 이 평활도가 완벽하게 맞는 게 조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가 2400에 딱 맞춰서 집을 만들 때는 그냥 석고보드 2400짜리를 사용해서 쭉쭉쭉 붙이는 게 평활을 맞추기가 더 쉽다. 그래서 여기는 2400짜리가 들어갔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석고보드예요. 색깔이 좀 다르죠? 다른 이유가 뭐냐? 이전 영상이나 사진을 찾아보면 이쪽이 이렇게 벽이 없었습니다. 이제 원래 큰 방이었는데 이걸 이제 방을 쪼개면서 방을 두 개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벽을 쳤는데, 이거는 차음 석고보드라 해가지고 일반 석고보드랑 용도가 다릅니다. 차음 말 그대로 이제 음을 차단하는 그 용도로 생산되는 석고보드. 기본 요거는 9.5T 일반 석고보드, 요건 12.5T. 요거를 가벽을 쓰는 데는 사용하는 게 좋다. 근데 요것만으로 소리가 차단이 완벽하게 되냐? 그렇지는 않다. 요 안에 보면은 합판이 하나 쳐져 있고 그 안에 보면은 그 그라스로 단열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열도 되고 흡차음도 되는, 가벽 칠 때 안에 들어간다라는 그 흡차음대가 요겁니다. 요거는 단열재 겸 흡차음대죠. 이걸 쓰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제 차음보드나 흡차음 그 나오는 게 있어요. 아트보드나 뭐 여러 가지 흡차음 보드가 따로 있긴 있는데 우리는 요걸 썼습니다. 여기 보이는 건 MDF라고 하는데 요건 어느 때 쓰냐? 사실 여기는 석고보드 해도 되고 MDF를 해도 되고 합판을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돼요. 이제 여기에 마감이 뭐가 들어갈 거냐? 이쪽은 이제 9mm 몰딩으로 해가지고 그 필름으로 마감이 될 예정이라서 MDF를 사용했다. 필름을 붙이는 하지에는
MDF를 사용하는 게 좋다. 쉽다. 일단은 마감이 이렇게 휘어지는 합판입니다. 이제 이거를 라운드 시공할 때 이 합판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휘어지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오징어 합판 또는 뭐 꼬요 합판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뭐 하여튼 그 디자인 뽑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된 자리거든. 꼬요 합판, 오징어 합판. 오징어 합판? 내가 오징어는 아니고 이 합판이 오징어 합판. 뭐 이 공간에 조금 힘을 썼는데 좀 와이드하게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이 공간이 이제 약간 그 고객님이 원하시는 약간 그 산뷰를 바라보면서 커피를 한 잔 먹고 뭐 식사도 간단한 식사, 브런치 뭐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또 마침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묵묵 들어가는 공간으로. 그래가지고 이쪽은 라운드를 좀 줘가지고 약간 홈카페 같은 느낌으로 연출하려고 일부러 이제 라운드와 이쪽은 필름 마감으로 해서 우드 톤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마감이 끝나고 나서 좀 봐야 어떻게 됐나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일부러 이쪽은 약간 라운드를 줘서 이쪽이 원래 인방이 그 보가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단차가 원래 내려왔어야 됐어요. 현장이 이전 영상에 보면 표시해주세요. 내려왔어야 돼서 그걸 직각으로 오는 것보다는 라운드로 오는 게 그래도 조금 곡선미가 가해지니까 디자인적인 요소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진행하면서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디자인 미팅할 때 선택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건 원래 없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홈카페라는 것도 사실 나중에 들었고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들었어요. 그거를 그렇게 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는 찰나에 뭐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면 어떨까 고객과 이제 상의를 하면서 결정이 된 거죠. 근데 또 이게 돈을 안 받았어요. 이 정도는 뭐 사실 이거 오징어 합판 하나 더 들어가고 MDF 몇 개 들어가고 필름은 원래 들어가 있는 공정이라 가지고 필름 값 정도만 추가되는 거라 가지고 따로 추가 비용을 받고 진행을 해드린다. 이런 거는 추가를 안 받아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들어가는 공정에서 이제 뭐 자재 몇 개 추가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추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서비스로 딱 해드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징어 합판을 이렇게 라운드를 이렇게 딱 속고 방수 속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은 다 방수 속고라고 보면 됩니다. 물 쓰는 공간은 무조건 방수 속고를 써야 된다. 뭐 다른 뭐 방수를 띈 자재도 많지만 속고 중에서는 방수 속고를 써야 가능하다. 이음새 같은 경우에 이런 건 나중에 실리콘 작업을 다 합니다. 이음새에서 습기가 또 들어갈 수가 있고 이 방수 속고를 하지만 사실 100% 신뢰를 하지 않거든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요 위에 방수 도마가 한 번 더 입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화장실이 아니고 세탁실이라서 굳이 뭐 전체적으로 도막 방수를 하진 않을 거고 이음새랑 하부 쪽만 도막을 입힐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남았어요. 엄청 남았어요 지금 이게. 참 난감합니다. 이럴 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우리가 덜 넣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묶음으로 팔아요. 묶음으로. 낱개로 안 팔더라고. 촌이라서 그런지 묶음 이게 안 팔더라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다 묶음을 샀기 때문에 필요한 수량만 들어가고 남은 게 요거 양입니다. 참 처치곤란입니다. 이런 거 참. 이런 것까지 미리 대비했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알아보는 그런 디테일은 없었는데요. 전화를 받아야겠어. 여보세요.